자신들의 서비스가 10대의 불안감과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의 이윤을 우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0월 페이스북의 전 수석 매니저 프랜시스 하우건이 내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증오와 폭력, 허위 컨텐츠를 방치했다는 건데요. 자신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면서도 도덕성이 아니라 장사 속의 잣대로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입니다. 공교롭게도 10월 5일 6시간 접속 장애까지 발생하면서 페이스북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는데요. 페이스북은 30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SNS입니다. 지구 인구의 절반이죠. 때문에 이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고 페이스북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한 수를 둡니다. 사명을 바꿨죠. 새로운 사명은 메타. 우리는 메타버스로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앞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주가는 반등했고요. 동학개미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메타는 순매수 종목 1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과연 메타는 비윤리적 기업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메타버스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시 태어난 메타 읽어드립니다. 저커버그는 이미 18살에 인공지능 기반 음악 추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매각 제안을 받았을 정도로 개발 천재였어요. 2004년엔 자신이 다니던 하버드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이트 페이스북을 개발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었죠. 저커버그는 2008년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등극합니다. 페이스북의 성장 뒤에는 자유로운 개발자 환경과 과감한 인수합병이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자다 보니 개발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해커 정신을 중시했어요. 이 개발자들은 끊임없이 실험하며 페이스북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업데이트했죠. 또 이들은 경쟁자가 나타나면 공격적으로 흡수했습니다. 2014년 인수한 인스타그램이 대표적인데요. 사진 기반의 SNS 인스타그램은 등장하자마자 반향을 불러왔고 저커버그는 냉큼 제가 사겠다고 손을 들었죠. 당시만 해도 인스타그램은 창업 16개월 차의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페이스북이 10억 달러에 인수할 때 거품이라는 시선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들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하시죠? 이 M&A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손꼽히는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페이스북은 무료 메신저 앱, 왓츠 앱을 포함해 9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합니다. 인수하는 기업이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은 2013년 사진 기반 메신저 스냅챗을 3조 원에 인수하고자 했는데요. 당시 스냅챗 CEO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저커버그는 스냅챗의 주요 기능을 카피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지를 만듭니다. 틱톡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크 저커버그는 틱톡을 사지 못하자 틱톡과 똑같은 릴스라는 기능을 인스타그램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경쟁자를 흡수하거나 말살하면서 페이스북은 현재 전 세계 소셜미디어의 72%를 점유하고 있죠. 요즘 페이스북 아재들만 쓰는 거 아니야? 영향력이 줄지 않았나 싶었을 수 있지만요. 현재 SNS의 가장 큰 공룡은 여전히 페이스북인 셈입니다. 성장을 거듭했지만 저커버그에게는 가슴을 맺힌 한이 있었어요. 바로 모바일 OS 사업에 뛰어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애플이 앱 서비스에 당신의 정보를 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모바일 앱이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차단했죠. 이렇게 구글과 애플이 OS를 기반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좌우하는 걸 보면서 다음 플랫폼에서는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저커버그는 2014년 약 2조 원의 오큘러스를 인수합니다. 스마트폰 다음의 플랫폼은 가상현실이 될 거라고 판단한 거죠.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에 올라탄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저커버그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개발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키워왔어요. 현 시점의 메타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메타의 첫 번째 경쟁력은 하드웨어입니다. 2020년 10월 출시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저렴한 가격과 향상된 성능으로 국내에서도 완판 행진이 이어졌고 글로벌리 10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오큘러스는 전 세계 VR 헤드셋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2022년에는 고급형 XR 헤드셋 캠브리아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캠브리아는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눈동자와 표정을 추적해 아바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모티콘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헤드셋뿐만 아니라 AR 글라스에도 투자하고 있는데요. 메타의 AR 안경 나자레는 홀로그램으로 각종 컨텐츠를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애플도 $2,000 이상의 고급형 XR 헤드셋과 AR 글래스를 내놓을 전망인데요. 메타는 드디어 애플과 디바이스에서 맞붙을 전망입니다. 메타의 두 번째 경쟁력은 컨텐츠입니다. 모바일에서처럼 메타버스는 결국 컨텐츠에서 승부가 날 텐데요. 현재 메타가 공개한 컨텐츠가 몇 개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호라이즌 홈이 있고요. 인피니티 오피스는 가상의 모니터와 키보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쓰고 호라이즌 워크룸에 접속하면 가상의 회의실이 펼쳐지는데요. 똑 닮은 아바타로 팀원들과 대화하고 화이트보드에 글과 그림을 그려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호라이즌 워크룸은 벌써 20개국에 무료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상화된다면 물리적 환경을 뛰어넘어 노동시장에서의 국경도 사라질 수 있겠죠. 메타는 가상 업무 공간을 판매하는 B2B 비즈니스로 더 큰 성장이 가능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NFT를 통한 마켓플레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통해 메타버스 내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라는 거죠. 저커버그는 이 콘텐츠 생태계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10년 안에 10억 명의 인구가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수조 달러의 디지털 커머스 생태계가 구축되며 수백만 개의 크리에이터와 개발자들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말이죠. 과연 저커버그가 꿈꾸는 궁극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뛰어넘는 넥스트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는 겁니다. 모바일 시대에서 페이스북은 하나의 SNS 앱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에는 컴퓨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는 메타버스 오아시스가 나오죠. 요즘 메타의 컨셉 비디오를 보면 오아시스와 많이 닮아 있는데요. 저커버그는 오아시스를 만든 창업자 제임스 할리데이가 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회를 눈두고 볼 리 없겠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정 기업이 메타버스를 지배하는 건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여러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PI를 활용해 자신들의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잘 연결될 수 있게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요. 과연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10년 뒤에 누구의 전략이 더 옳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메타버스가 IT 혁명의 다음 페이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회의론자들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3D 가상현실 서비스 세컨드 라이프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요. 오모론자들은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을 바꿀 거대한 축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는 다음 시대 흐름을 메타버스에 베팅하고 다른 어떤 기업보다 먼저 도착하겠다는 야심찬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컨텐츠를 아우르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과연 메타는 메타버스 세상의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타 읽어드렸습니다. What part of the solar system are we talking about? Saturn. If you were taking astrophysics, you could study in the metaverse. Did you know the rings are made up of billions of icy particles? Really? Look at this. You ready to do that paper now, right? Yeah.